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울더라고요. 아이고. 보람찼습니다. 코리안 샤먼한테 대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가끔 우리 팔자란 얘기 듣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그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음이온 라디오. 네, 뚜뚜씨 그러면 저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네. 어떻게 녹음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래도 뚜뚜씨가 너무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저는 뚜뚜씨 믿고 갑니다 오늘. 네. 좋은 마루타가 돼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깊고 길게 더 가까이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음이온 라디오의 호스트 조혜림입니다. 음이온 라디오 오늘 첫 게스트로 싱어송라이터 김뚜똘 씨를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뚜똘 씨 너무 어색하지만 제가 저 지금 어색하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모든 노래에도 뜻이 있다. 김뚜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뚜똘 씨 처음 만나게 된 게 몇 년 전에 스테이지 앤 플로라는 영상 프로그램을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뚜똘 씨의 이름 없는 사람 이거를 이제 촬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뚜똘 씨한테 직접 연락도 드리고 그때는 이제 개인 연락도 그러고 카톡 드리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저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때 네. 저는 정말 까맣게 이제 막 그렇게 패딩 입고 숨어 있었거든요. 촬영장에서 늘 숨어 있는 사람이라서 저야말로 이름 없는 사람처럼 숨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곡도 너무 아름답고 그날 뚜똘 씨의 아웃핏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들이 너무 요정같이 너무 아름다웠고 흔히 여행을 떠날 때 나를 찾아간다, 나를 찾으러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물방울에도 이름이 없고 나무에도 이름이 없고 아름답게 흩날리는 들꽃에도 이름은 사실 없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들 가지고 있다. 사실 이름이 왜 중요한가? 이름이 없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뚜똘이란 사람이 삶이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끼고 본인이 이제 공감을 되게 많이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뚜똘 씨에게 삶이란 어떤 것인지 첫 질문부터 좀 묵직한 게 들어오는데 삶이요? 네, 삶이란 어떤 것인지 삶은 한번 계란? 한번 삶이요?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삶이요. 뭐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란? 글쎄요. 진짜 처음부터 너무 큰 질문이 들어와서 들어왔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삶은 계란처럼 제때 할 거 하고 제때 좋은 사람 만나 제때 잘 사는 게 좋은 삶이 아닐까 싶은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죠? 이제 뚜뚜 씨가 어쨌든 그 이름이 없어도 모든 것들에는 의미가 있다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던 것처럼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뚜뚜 씨가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네. 그런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아.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도 모든 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왜 니체의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란 책이 있어요. 네. 제가 앨범 그 소개글에도 그렇게 썼는데 그게 그 자라투스트라라는 초인, 소위 말해서 어떤 득도하고 깨달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책이 저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어떤 높은 경지에 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나라고 하는 그 에고가 사라진다고 뭐 프로이트도 얘기했고 뭐 많은 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서 저도 항상 어떤 그 좀 자기 수양에 관심이 많아서 진짜로 약간 이름을 버릴 수 있는 나라는 에고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은 어떤 걸까? 그런 사람은 꼭 어떤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도 만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의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그 책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은유적이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해석한 방식대로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뭐 날 찾지 마 그건 내가 아니야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꿈에서 걸려온 전화 이런 모든 곡들이 다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 음악 안에선 이름이 없는 사람도 우리가 항상 느끼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사랑 그런 것들은 언제나 이름이 없고 언제나 곁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너무 외부의 눈을 돌리고 자꾸 자기의 이름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또는 자기가 너무 싫어서 자기를 버리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곁에 있는 꿈에서 전화를 거는 나를 알아봐주고 항상 이름이 없지만 더 뭐랄까 나이기도 한 그런 큰 존재들이 있다.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노래 안에서는. 그러면 뚜뚜 씨의 이름처럼 진짜 어떠한 이름을 찾는 것보다는 뜻을 네.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뜻, 뭐랄까요. 그런 느낌보다도, 그러니까, 만물에는 뭐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찾든 말든 존재의 이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그런 초월적인 이름이 없는 무언가로부터 나왔고, 그 무언가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유명한 시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주지 않았을 때 너는 그냥 어떤 풀꽃을 지나지 않았다. 이 시처럼 그 무언가의 뜻을 찾다 보면은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좀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에는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통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통한다고 했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뚜뚜 씨가 그리는 삶의 정의나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삶의 정의나 그림? 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실래요? 네, 뚜뚜 씨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나 뜻을 찾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의 삶에 대한 이미지나 정의를 좀 그린 게 있을까요? 이름을 붙이기보다 뭔가 이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름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지만은 이름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 그 꿈에서 저한테 전화를 거는 또는 이름이 없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뭐 김지민 혹은 김뚜뚤 혹은 누군가의 딸, 뭐 누군가의 여자친구, 누군가의 친구 이렇게 어떤 수식어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이 생을 마치고 나서 혹은 이 생을 살면서 계속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결국은 그냥 너무 거창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어떤 정말 순수한 참된 어떤 사랑?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순수한 참된 사랑. 사실 이 뚜뚜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가지고 이름 없는 사랑은 이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잘 투영된 곡이 이름 없는 사람 같기도 한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진짜 듣는 내내 좀 치유받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뚜뚜 씨가 다른 인터뷰를 보면은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래 네. 첼로를 하셨고 그 첼로의 네. 음에서 좀 치유하는 듯한 그런 음을 발견을 했었고 네. 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는 음악으로 좀 치유를 하고 싶다 이런 음.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누군가를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 흔한 감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뭘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나 미도리를 뭐 네. 치유하고 싶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네. 세상을 치유하고 싶다는 감정을 드는 거는 정말 쉽지 음.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보통 다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기도 너무 버거운 상황이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뚜돌 씨는 음악으로 삶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싶다고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되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뭐, 이를테면 그냥, 음,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만약에 가장 큰 초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초능력이 제일 큰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 너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늘을 날 수 있어? 막 아니면 뭐 엄청난 뭐 돈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막 이런 게 있는데, 커서 생각해봐서 만약에 내가 초능력자가 된다면, 사람을 치유하는 초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은 그냥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는 뭐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던 뭐 나랑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 안에서 뭐 치유를 느끼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가벼워진 거를 보면은 그게 저는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사람마다의 행복한 지점이 다르듯이 저는 그냥 그럴 때 제일 행복했고 그래서 뭐 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공부를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땐 심리치유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그러다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땐 음악 안에서 사람을 치유하는 뭐 음악 치유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되게 너무 음악을 좋아하듯이 음악을 좋아하면은 노래를 부르고 싶듯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냥 그 사람의 뭔가 마음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음악 치유사가 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직접 노래를 부르게 되시게 된 걸까요? 사실 제가 노래 되게 못 부른다 생각해서 아, 잘 불러요. 제가 막 동료 대회도 엄청 나가고 그러니까요. 저 그랬는데 그걸 다 봤다고요. 아 그래요? 동료대 수상 경력도 있으시다고. 맞아요. 근데 진짜 노래 못 부른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부모님도 지민아 동요대 이제 그만 나가면 안 되겠니? 막 이렇게 말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첼로를 이제 노래보다는 첼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 중학생 때 막 사춘기 접어들었을 때 음악을 막 디깅하면서 그때 인디 음악을 중학생 때 처음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아름다운 음악이 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되게 자연차 막 자신감이 들었고 그리고 뭐 악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엄마가 막 시켜서 악기도 너무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빠 나 기타 사줘 이래서 반 친구들한테 기타 배워가지고 밴드부도 하고 그냥 뭐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악기를 치던 뭐 노래를 부르던 저한테는 다 약간 비슷한 거여서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절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뮤지션이 막 이게 직업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뮤지션까지는 못 되겠지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그래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뭐 뮤지션이 되고 싶다라고 말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첼로를 전공해서 독일에 가야지. 그래서 독일에서 그 음악 치료사를 해야지라고 생각만 했지. 막상 막 뮤지션이 될 거라고도 생각 못 했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일로 떠날 뻔했는데 무엇이 뚜뚜 씨를 붙잡아서 음악을 네. 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한 전공을 1년 정도 넘게 했을 때쯤에 엄청난 슬럼프가 왔는데 그때도
되게 힘들 때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굳이 이렇게 클래식이란 틀에 나를 엄청 우겨 넣으면서까지 내가 음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 머릿속에 사라지지가 않았어서 진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점차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그게 내 어떤 진로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그냥 나 이런 거 만들었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자작곡을 만들게 된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뜻도시를 처음 알게 된 거는 네. 제가 되게 친한 그 독립서점 사장님이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서점에서 김뜻돌이라는 분이 네. 공연을 한다. 아, 그래서 누군지 가가 알 것- 77, 네. 이상명 사장님이 그래서 조그만 포스터를 보여주시면서 네. 이렇게 되게 작은 소녀분이 오셔서 이렇게 네.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이런 분이 계셨군요 하면서 음악을 찾아 듣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때 그 이미지와 지금의 뜻돌씨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인생의 또 다른 한 부분을 살아보기를, 나에게서 나온 무엇인가를 세상에 내놓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싸우게 되기를. 이게 데미안의 한 구절이에요. 네. 이게 너무 뜻돌씨랑 저는 지금 되게 잘 맞아 들어 있고, 뜻돌씨가 추구하는 음악이나 사랑이랑 맞닿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이름 없는 사람 당시나 아니면 그때 이제 가가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그냥 포크 여신 같은 느낌, 약간 숲속의 요정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뜻돌씨는 세상과 싸우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런 락커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뜻돌씨가 한 1단, 2단, 3단 이렇게 막 변화를 해온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뜻돌씨를 변화하게 했는지, 음악적으로든 이제 스타일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뜻돌씨를 바뀌게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 오늘 진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군요. 글쎄요, 막 제가 변덕이 많기도 하고 또 반항심도 많아서 남들이 이거 기대하는 것 같으면 저거 하고 싶고 막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장르적으로 저를 어떤 장르라고 설명하기 되게 난감한데 그냥 그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달라지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음악도 소리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 한때 어떤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었는데 무대에서 그거를 마치 무당이 구슬하듯이 그거를 막 이렇게 구판을 펼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망가지고 싶었었어요. 되게 예쁘고 뭐랄까 나긋나긋하고 그런 저의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되게 암울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그거를 무대에서 다 같이 표출했을 때 카타르시스도 있고 이래서 어떤 부분은 좀 무대에서 굉장히 망가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뜻돌씨가 딱 정해놓고 뭔가 싸워내고 바꿔내고 싶은 그런 주체 같은 게 있나요? 아, 요즘에 저는 저를 제일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바꾸고 싶다는 말보다는, 받아들인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은데, 그, 20대 초반에는 참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그때 사귄 남자친구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등등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랄까 타인과 세상을 바꾸는 게 너무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고 음악을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기를 쓰고 그걸 읽어보는 것처럼 음악도 만들면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아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구나 듣고 싶구나를 반추하면서 아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고
나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길래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나 이런 생각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냥 요 근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거를 어제 누구냐? 그 유명한 스님, 웃긴 스님 이름 뭐지? 웃긴 스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유명한 스님 있는데 그 유튜브 많이 하시는 웃긴 스님 있어요. 누구시지? 그 웃긴 스님? 법정 스님이요? 예예예 법정 스님. 법정 스님 릴스 보다가 네, 세상이 좋아졌죠? 법성님 릴스에서 보고. 하여튼 그 스님이 막 사랑은 내가 널 좋아해,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이다 이런 말씀 잠깐 15초 정도 한 거 봤는데 그거 보면서도 막 그래 뭔가 내가 나를 사실 바꾸려고 했지만 그냥 온전히 좀 이해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나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려고 드는 것보다도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막 무대에서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막, 다 죽여! 막 다 부셔버릴 거야! 막 니네 다 똥 싸! 막 이런 말을 좀 덜 하고 싶기도 해요. 요즘에 저는. 네. 이게 좀 신기한 게 뜨뚜씨 음악이 좀 넓게는 세상을 노래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사회를 좀 노래를 하다가 네. 최근 들어 작년부터 다시 포커스가 본인에게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냥 본인을 좀 더 탐구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은 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보단 본인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좀 깨달음 같은 게 있나요? 뭔가 좀 지금의 본인에게 작년과 올해 본인에 집중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깨달은 거? 나도 철이 들고 있다? 뭐냐, 어, 진짜 뭐랄까, 나이 듦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장점이 하나 있다면, 뭐랄까, 사물의 질서를 조금 더 태연하게 바라보게 됐다? 그런 것과 나 자신에게 좀 편안해지고, 나를 이제야 좀 약간 이해하고 저의 페이스를 좀 약간 찾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작년부터 나온 음원들이 전부 좀 본인이 좀 즐기면서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저 다 원래 즐겼는데. 원래도 즐겼겠지만 좀 네. 더 즐긴 느낌이 있었고 네. 좀 그러다 보니까 곡을 좀 쓰거나 연주하는 거에 있어서 네. 예전보다 좀 더 그런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진 그런 느낌일까요? 이제 플레이를 할 때? 아니요. 그렇진 않나요? 네. 항상 뭐 공연할 때는 항상 긴장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다른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애쓰지 않는다는 거 너무 그게 달라진 것 같고, 되게 항상 공연을 하거나 합주하거나 항상 즐거운 건 아니지만 때때로 내가 이거 하면서 되게 행복하구나는 느껴요. 이거 되게 나는 좋아하는 일과 직업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쵸.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일 때가 많고 네. 그걸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그걸 찾고 하고 계신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장르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데뷔 네. 초부터 지금까지 뭐 샤이키델릭한 거 그런지한 느낌으로도 바뀌고 막 이렇게 바뀌다가 또 이번에 또 다시 데뷔 초 때 느낌의 음악도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 변화가 있고 있는데 이런 곡을 쓰고 있으면은 뜨돌 씨는 그때마다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줘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냥 쓰고 싶은 곡을 계속 써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장르를 추구하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신 거죠? 뭐 추구?
어 네. 그러니까 재즈면 재즈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전자음악이면 전자음악이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 있고 전 다 그 매력이 다른 것 같고 저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최근까지 회사 혹 레이블 같이 음악을 만드는 파트너가 옆에 없었어서 그냥 매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주변에서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라고 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매번 제가 꼴리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뜻돌씨만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좀 그리고 네. 뜻돌씨 목소리가 되게 천진난만한 감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장르에 붙여도 좀 뜻돌씨의 색이 그대로 묻어나는 네. 게 좀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뜻돌씨가 가사 하나하나를 약간 꼭꼭 씹어 먹듯이 발음을 하시거든요. 네. 그게 되게 뜻돌씨 가사의 특징이기도 하고 곡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쏙쏙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사를 쓰거나 이럴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춰서 뭐 곡을 쓰기도 하고 가사를 쓰기도 할 텐데 그런 뉘앙스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고려해서 쓰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딱히 쓸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데모 만들 때는 별로 생각 없는데 이제 앨범으로 만드는 게 이제 고역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가사를 평소에 막 이렇게 적어놓거나 막 수시로 뭐 기록해놓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네. 즉흥적으로 쓰시는 편이신가요? 예전엔 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약간 재료가 바닥났는지 요즘에는 좀 기록하려고 하고 보통 이제 뮤지션들마다 작업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진짜 쓰고 싶을 때만 쓰고 딱히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쓰는 편은 아닌 거. 솔직히 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또 반면 언제나 쓰면 좋은 곡 나오겠지? 이런 태만한 자신감도 있고 그냥 그래서 딱히 뭔가 작업을 위해서 막 어떤 뭔가를 모은다거나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일상에서 갑자기 오늘은 조금 마음이 그런데 곡이나 쓸까 이럴 때 좀 쓰는 편이고 어느 순간 그런 갑자기 편이에요. 와르르 쏟아져 내리시듯이 글을 쓰는 편이신 건가요? 약간 너무 안 했다 이런 때 좀 써야겠다. 너무 안 한다 나 좀 약간 이럴 때 음.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뚜똘 씨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인터뷰를 종종 하셨어요. 네,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했구나. 또 기억도 안 나지만. 근데 이게 흔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러브 이게 아니라 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네. 인류애 같은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김뜻돌이 추구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죠? 그러게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했을지. 굉장히 거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또 작은 것들 바꾸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게 거창하지 않을 거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점을 봤어요. 전화 어. 점을 받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코리안 샤먼한테 점을 봤는데 재미로 몇 년 만에 대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게 전화점이라서 얼굴 안 보고 그냥 생년월일만 알려드리고 그런 건데 그냥 가끔 우리 팔자란 얘기 듣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발자.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팔자들이 있다. 근데 네가 그렇다고. 그래서 너 무슨 일 하냐? 그래서 저 음악을 합니다. 그랬는데 음악을 하는 것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뭔가 그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봉사활동한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 좀 이렇게 돌아서 그냥 나의 음악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거나 음악이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돌아 사람들을 좀 도와준다 표현한다 그러나요? 좀 말이 그렇지만 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위로가 돼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음.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힘들어하면 막 밥이라도 사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항상 내가 모든 사람 옆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음악이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들 때 조용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요즘에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큰 미래에는 제가 가진 어떤 이런 치유에 좀 더 집중한 음악을 나중엔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요가라던가 명상이라던가 이런 그쵸. 걸로 좀 더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더 나이가 든다면 제가 좀 더 짬바가 생긴다면 공부를 해서 진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음악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싶기는 해요. 지금은 내가 좋아서 내 음악을 하는 이유가 좀 더 큰데 먼 미래에는 뭐 세상을 구하고 바꾸고의 거창한 것보다도 저의 세상이니까 저의 세상 안에서의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뮤지션은 돼보고 싶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뜻뜻이 운명이네요. 코리안 샤머니즘이 분석해낸. 네, 그냥 뭐, 네, 그래서 뭐, 그 어떤 도와주고 이런 게 사실 큰 의미라기보다는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그게 이롭다면 더 좋은 방향일 테고,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뭐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그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스스로도 비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뭐 환경 운동이 됐든 뭐 아니면 운동이 아니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다른 액션을 하던 공간을 열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되게 사회나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좀 많이 하고 네. 좀 계속 지켜보고 연구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좀 탐구도 많이 하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저한테 제일 관심 많아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음반 이야기 어쨌든 좀 해볼게요. 네. 2023년에 5번째 본 싱글 한 곡을 냈어요. 그리고 네. 작년에는 키도, 사이코미니아, 텔시 세 곡의 싱글을 발매했었죠. 네. 근데 작년 싱글들이 특히 좀 저는 좀 들으면서 약간 크림브리스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아일랜드의 그 밴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크림브리스도 되게 밝은 곡들도 있지만은 네. 그 아일랜드 특유의 정치적인 뭐 분쟁과 테러라던가 복잡한 세계사 같은 게 좀 엮여 있어가지고 그런 네. 사회적 배경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는 그런 밴드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들의 음악엔 기본적으로 슬픔과 투쟁의 정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사회에 대해 생각하고 뭔가 환경을 위해서 좀 움직이고 싶고 이런 좀 뜻도시랑도 되게 결이 좀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조금 방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한데요.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곡들이랑 올해 나온 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또 그것은 전문으로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제가 뭐 인스타에도 써놓기도 했고 그 뭐냐 제가 작년에 그 사이코매니아 일반 쓰레기 그리고 또 뭐지?
기도? 네, 이 세 기도. 개를 작년 10월 29일에 발매했는데 슬프게도 그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침 기도라는 곡에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냥 뭐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줄 순 없어도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그런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참 세상에는 내가 안타까운 사건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항상 벌어지지만 나는 나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들이 항상 매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자기의 줏대를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서 살아가야만 하고 그런 뭐 엄청 희망적인 메시지를 사실 던져주기보다도 세상 이렇게 역 같아 똥 같아 하지만 나는 내 좆대로 살 거야라는 좀 메시지 또 일반 쓰레기에 담고 싶기도 했고 막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막 아무리 많은 메시지 던지고 있지만 똥꼬나 잘 닦아라 그냥 우리는 다 세상이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그런 메시지 담기고 싶기도 했고 사이코매니아에서는 너무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짜 돌아버린 도른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었고 네 그 곡만 영어로 쓴 이유는 뭐예요? 그냥요 그냥 제 노래들이 다 한국어인데 저 영어 너무 못하지 않아가지고 영어곡으로 써보기도 싶었고 그냥 그 노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영어로 시작돼서 영어로 끝난 곡이었고 약간의 그 곡들이 사실은 저는 여러 곡들의 오마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완전 창작물라기보다는 그 곡 안에는 너바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섹스피스톨즈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 여러 가지 밴드들이 있는데 그냥 오히려 영어로 만들면 더 오마주 같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김투돌이 그들의 오마주 어떤 진짜 도른자를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 이래서 영어를 써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낸 앨범들이, 그 싱글들이 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좀 하나하나가 뭔가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습작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뭔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네. 재밌었는데, 예. 이게 그들을 위한 오마주. 아니 뭐 그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딱히 뭐 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한번 제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비슷하게 써보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만약 공연 같은 데서도 되게 반응 좋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곡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2023년에 가장 최신에 발매된 5번째 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5번째 봄은 사실 김트돌 씨의 또 작년에 그 행보와는 또 다른 네. 또 초창기 느낌도 좀 나고 좀 목가적인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예. 시적이고 좀 서정적인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사도 너무 예쁘고 1만 송이 꽃이 피어도 내겐 당신이란 숫자가 셀 수 없이 너무 크다오 막 네.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이 곡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이 곡은 꽤 예전에 썼던 곡이고 그 제가 사랑 노래가 정말 많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쓰는 내가 사랑 노래를 쓴다면 너 막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어쩌고 저쩌고 내 평생 사랑 막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좀 제일 큰 전달법이 뭘까 제일 큰 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 가장 크고 유일한 존재야. 그게 저는 숫자 1이 가진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다 시작되지만 모든 게 다 하나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냥 그 사람이 나의 뭐 우주야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저의 현 애인에게 5주년이 됐을 때
5주년 기념 앨범으로 만든 아. 곡이었어요. 그래서 5번째 봄이라는 게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곡이네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듣돌 씨가 갑자기 무언가 세상에 새로운 감동을 받았나? 아니면은 어떤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깨달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듣돌 씨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5번째 진짜 봄을 네. 맞이해서 사랑을 표현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네. 근데 가사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애인이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을 그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에 그 연말 결산 나오잖아요. 근데 1위가 5번째 봄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애인이 이런 곡을 저는 작곡해주면 진짜 작사해오고 이렇게 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네. 울더라고요. 아이고. 보람찼습니다. 네, 꿈에서 걸려온 전화가 나온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네. 근실에 새로운 정규를 만드실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예. 있어야죠. 예. 어떻게 좀 계획을 좀 이야기해 없음 주시겠어요?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획은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예.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비밀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 내년에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진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건 이제 현수 씨가 꼭 강조해 달라고 한 해외 네네.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네. 이제 최근에 해외 투어를 많이 도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만도 갔다 오시고 홍콩도 갔다 오시고 홍콩 안 갔다 홍콩 왔는데. 아닌가요? 필리핀이랑 뭐 호주 갔다 오시고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해외 투어 돌 때 국내 팬들이랑 좀 해외 팬들의 그 반응 같은 게 좀 다른 게 많이 느껴지시나요? 네, 나라마다 많이 나라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뭐 대만은 사실 조금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우리 약간 일본에 공연 안 해봤지만 소문을 들어 일본 관객들과 뭔가 비슷할 것 같은 그 음악을 좀 감상하는 느낌? 가득 뛰어논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호주는 사실은 좀 그래. 호주는 약간 한국의 경쾌한 버전? 그러니까 제가 뭐 아주 몇만 면의 사람을 만나본 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호주는 그래도 한국보다 액티브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실 필리핀 가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약간 모든 고개를 다 따라 부르고 약간 그분들이 뭐 진짜 성시경의 팬이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였으면 그 떼창 부르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떼창 엄청 열심히 부르고 막 슬램도 약간 막 이거 뭐 엎드려 뻗쳐 같은 거 막 하면서 막 하여간 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다른 밴드분들한테 들어와도 좀 특히 영미권 쪽들은 네. 뭐 호주나 이런 데는 네. 아티스트 이름을 좀 지칭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엄청 네, 네. 어그레시브하게 막 응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좀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근데 이렇게 해외 투어를 좀 돌면서 본인이 체감하는 내가 좀 뭐가 바뀌었다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해외 활동을 하고 싶다라던가 막 그런 목표 같은 게 좀 생겼나요?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뭐 다른 나라도 이제 앨범 내고 차차 돌고 싶기도 하고, 저 엄청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엄청 나가보고 싶었는데 올해 참 나가게 돼가지고 또 하나의 꿈을 이룬 느낌이었고 오히려 이루고 나니까 더 열심히 더 좋은 노래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더 많은 노래를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새롭게 들려주고 싶다. 오히려 약간 앨범 만들고 싶다라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앨범을 좀 준비하면서 해외에 좀 가보고 싶은 곳이라던가 공연해보고 싶은 곳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많죠. 네, 맞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도 좀 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저는 그 아까 전에 그 뜻돌님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런 초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쓰시면서 그런 현실적이지 않은 물리 세계가 아닌 그런 초월적인 존재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현실 물리 세계에 살면서 사실은 좀 그런 감각, 그런 존재를 느끼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혹시 뭔가 그런 것들에 계속 의식을 받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 혹시 본인이 하는 뭐 행동이나 뭐 그런 네. 것들이 있나요? 행동하는 거 있다면 매일 아침에 명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가 저는 항상 명상을 하셨었고 저한테 그게 너무 익숙했었고 그런 분위기가 막 절을 다니기도 하고 명상 센터에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그냥 살면서 명상하는 법 아니면은 뭐 108배 하는 법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익히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책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명상을 혼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을 때 그 저는 항상 그 모든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자기를 보호해주는 수호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전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모든 음악하는 친구들은 그걸 다 느끼고 있고 공통으로 그게 되게 신기한데 명상을 하다 보면 그 존재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고 그게 예언일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너무 힘들 때 저한테 너무 따스하게 건네주는 위로처럼 들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나한테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힘들어하지 마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고 진짜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초월적인 존재가 항상 명상에 들어가면 매번 말을 건네주는 건 아니지만 되게 따뜻하게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뭐, 지금 네가 느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딱 들어가면서 내가 너무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 이런 것들 뒤에서 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걸 너무 느껴요. 그래서 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냥 명상하면서 그냥 오늘은 뭐 별로 힘든 게 없어도 언젠간 아침에 이렇게 딱 앉아서 명상하고 이게 너무 딥해지는데 어느 날은 명상을 하면서 그런 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도 너네 엄마처럼 똑같이 명상하고 있네? 어렸을 때 내가 6살, 엄마 6살, 7살 때 새벽에 엄마가 탁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왜 저렇게 항상 왜 이렇게 삶을 궁금해하지? 왜 저렇게 자기를 바꾸고 싶어하지? 이게 저는 항상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저한테 너도 너네 엄마처럼 울고 있네 명상하면서 딱 그 말이 느껴지면서 뭐랄까 그 어린 시절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울어? 이렇게 엄마를 딱 보면서 엄마는 뭐가 그렇게 슬퍼? 근데 그 딱 저와 오버랩 되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제 무릎에 앉아서 너는 뭐가 그렇게 슬퍼? 라고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항상 내가 어떤 공간에 있던 어떤 시간에 있던 상관없이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항상 있고 그게 몇십 년이 지나서의 27인 저는 명상 속에 들어가서 7살짜리 저를 보고 있듯이 지금의 저도 50살의 저가 명상 속에서 저를 보고 있을 것이고 죽고 나서의 저가 저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게 또 나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나의 뒤에서 저를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는 존재가 이제 명상을 하고 있으면 항상 느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자고 있을 때나 혹은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랑하는 고양이한테서 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모두가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보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명상을 하고 이런 게 어머님을 많이 따라서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 되게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예전에 뜻돌씨 연락하면서 번호를 저장을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텟말에다가 뭐 엄마 사랑이 이런 거를 써놓은 걸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뜻돌씨한테 내가 어머님이 되게 본인에게 많이 영감을 주고 되게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딱히 그렇진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 엄마는 그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계속 단독 공연 노래 연습 좀 제발 많이 해라. 나 요즘 싱어케인 보는데 요즘 애들 미친 듯이 연습하더라. 너 잘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엄마 자꾸 그러면 공연 초대 안 한다 이랬어요. 공연 이야기가 나와서 딱 그 공연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엄마 미안해. 하여튼 네. 네, 이번에 단독 콘서트 하시잖아요. 12월 말에. 네. 그 돌잔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뜻돌씨 브랜드예요. 네네. 돌잔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돌잔치라는 이름을 처음 네이밍하게 되신 계기가 뭔지 좀 궁금해요. 돌잔치 이름은 제가 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로 하면 락 페스티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때 당시엔 제가 돌잔치가 1회여서 첫 돌이라는 거 너무 웃기고 네. 잔치도 잔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돌잔치라서 그래가 돌잔치예요. 근데 돌도 팔지 않으셨어요? 예, 돌팔이. 맞아, 돌도 파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애랑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돌잔치는 좀 다른 점이나 특이한 점이 있다.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뭐 비장의 무기가 있다. 이런 게 그거는 있을까요? 말하면 안 되죠. 네. 스포인가요? 그럼요. 그래도 조금만 관전 포인트를 정말 조금만 이야기해 주신다면은? 뭐 일단은 돌잔치 2회였는데 스탠딩이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게스트 라인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게스트로 입질이라고 하면 너무 저렴하지만 단어가 하여튼간에 이상은님과 저의 그런 뜻도 보실 수 있고 사실 뭐 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오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은님과 김뜻돌의 콜라보. 네. 이거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다들 빨리 예매해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인터뷰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말 인사 같은 거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저기 나가죠. 1월 달에 공연이 끝나고 이거 뭐 지면은 그렇지만 이거 나가는 거는 또 공연이 끝나고겠네요. 해봐야지 합니다. 해봐야 합니까? 그렇군요. 그럼 두 가지 버전으로 녹음해야 되나요? 네. 일단 공연 전에 그러면 나가는 걸로? 그때는 뭐 티켓 판매가 완료됐을지 모르겠으니까 다리가 아프지 않게 준비 운동 많이 하고 오시고 그리고 체력 단단히 하고 오시고 그리고 네. 그리고 행복하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안으로 콘서트가 끝난 후에 만약에 나간다면은? 못 오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못 오신 당신, 저를 지금한 당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 김투돌이 돌잔치 열 테니까 그때는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네. 끝.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인사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인사요? 이거 음이온인가요? 네. 음이온 라디오 건승하길 바라면서 저도 건승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음이온 라디오 1화 싱어송라이터 김뚜돌 씨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뚜돌 씨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간단하게 협찬 안내 좀 드릴게요. 오늘 음이온 라디오 촬영 장소는 차오진님과 김청님이 함께 사시는 성수동의 청진옥이고요. 여기 장소 협찬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음이온 라디오는 유튜브 음이온 라디오 채널에서 비디오 팟캐스트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여러 팟캐스트 채널에서 오디오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소식과 하이라이트 영상은 인스타그램 음이온 라디오 계정에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구독,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이용 라디오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출연, 광고, 협찬 등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디퍼롱거 클로저 이메일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